안녕하세요. 펀드메딕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최근 철강산업 관련된 안 좋은 뉴스들이 워낙 쏟아지고 있어요. 팔아도 원가도 못 건진다 등등, 중국에 반덤핑 제소를 했는데 등등부터 해서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. 그래서 올해 이후로는 좋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, 또 관세 폭탄을 맞았는데 또 미국의 철강은 좀 예외가 아니냐라는 얘기도 많이 하는 그 소식까지 감안해서, 일단 뉴스가 안 좋고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을 때 이 철강업에 투자할 수 있는 대안으로는 ETF는 코덱스 철강하고요, 타이거 200 철강 소재 두 가지가 있거든요. 이런 상황에서 한화투자증권의 한상희 애널리스트님이 되게 재미있는 제목의 리포트를 발간하셨더라고요. 금팔구 철강 사자라는 부분이었습니다. 주된 차트를 보면 금이 1900년도 이후로 사이클을 봤을 때 20년간 약세, 이렇게 하락장도 보이고요. 그리고 뒤에 25년간 상승장을 보이기도 했다. 이런 등 장기적 사이클을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, 이 25년 사이클인 2000년 이후의 상승장을 분석을 해보더라도 계속 오른 게 아니고 상승과 그다음에 박스권 하락 등등이 반복됐다는 거예요. 예를 들어 거의 60개월, 5년간 하락하는 경우도 있어요. 이러면 이때 견딜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? 쉽지 않을 겁니다. 이 기간에 다른 주식들은 막 상승하면 못 참거든요. 그래서 저가 매도해버리는 그런, 손절해버리는 케이스도 되게 많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. 결국 금은 이런 통화량을 보고 사야 된다. 워렌 버핏 말씀하시기를 이자도 안 주는 자산이라 가치 없다라고 맨날 얘기하셨죠. 그냥 미국 달러를 찍어내니까 그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,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지는 것도 돈 가치가 떨어지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 M2 통화량은 장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, 코로나 때 팬데믹에 풀린 거를 살짝 긴축을 했었잖아요, 미국이. 이제 그런 과정에서 앞으로 금리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금 가격이 선반영해서 이렇게 급등해버린 경향도 있을 거예요. 과거 2010년도에도 급등했을 때 사면은 하락했었다니까요. 이렇게 5년간. 그럼 이때를 못 참잖아요. 그래서 지금도 급등했을 때 잘못 들어가면 물린다는 겁니다. 결국 금이 통화량 대비 M2 통화 등등 쌀 때 사는 게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길이 당연한 관점에서 보면 지금은 앞질러간 좀 과속한 구간이다. 따라서 이 오른 금을 좀 팔고요, 좀 덜 오른 거를 좀 살펴보면 뭐가 있을까라는 부분이 바로 철강업을 제시를 한 거라 볼 수 있습니다. 전쟁 끝나고 전후복구 사업 등등 올라가는 걸 다 주목했겠죠. 그 다음에 금 현물 지수 달러 인덱스를 보게 되면 실제로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면은 금 가격 강세입니다. 그죠? 반대로 가는 경향이 있고요. 이게 하락하면 올라가잖아요. 약간 선반영한 것도 있다. 그죠? 이게 너무 올라가 버린 거죠. 과속한 걸 여기에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미 국채 금리랑 비교해 보게 되면 금리 하락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은 금 가격이 강세를 보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. 그럼 지금은 어떤가요? 금리가 다 하락한 게 아니죠. 요 정도까지 하락을 해야 될 텐데, 코로나 직전 레벨에서 2022년도에 급등한 게 지금 서서히 떨어지려고 하는데, 금 가격은 미리 반영해서 올라버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선반영 같은 느낌도 계속 드는 거죠. 요걸 좀 앞에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. 철강 관점에서는 2016년과 21년에 데자부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의 철강 산업이 재밌는 게 구조적으로 공급이 부족하 돼요. 수요 대비. 그럼 향후에 수요가 늘어났을 때 공급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? 엄청난 마진이 남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괜찮은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리고 또 이 중국 경기가 확장세에 있으면은 철강과 주가는 올랐다, 반대면 하락했다. 당연합니다. 중국이 굉장한 수요처기 때문이죠. 그런 관점에서 이제 중국 경기 확장 여부를 잘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,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이제 중국 관세 정책의 핵심 관련해서 또 중국이 돈 풀기로 경기 부양에 나섰다라는 얘기 나오죠. 이게 핵심입니다. 그럼 중국의 경기 상황을 보려면 중국이 나쁜지를 봐야 되는데, 그동안 안 좋았죠. 디플레이션, 경기 침체, 물가 하락. 근데 이게 이번에 그 양회 지나면서 적극적인 경기 부양에 나서면서 반전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를 잘 지켜봐야 되는데, 마침 이런 부양책이 통했나, 경기 확장 금융 진입 등등 기사가 눈에 띕니다. 그리고 또 그것뿐만인가요?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료가 되고요, 전후복구 사업은 또 어떻게 되겠어요? 꽤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? 그 비용이 대략적으로 한화로 769조 원 정도 된대요. 향후 10년간 5,240억 달러. 엄청난 큰 돈이 들어가고, 주로 주택, 교통, 에너지 산업 순으로 규모가 크다는 거죠. 그럼 여기 다 뭐가 들어갑니까? 주택, 교통. 전부 다 철강이 기본 산업이 될 겁니다. 엄청난 막대한 철이 들어갈 거죠. 무너진 다리를 복구시키기 위해서도 철강이 필요할 거고, 집을 지을 때, 빌딩을 지을 때 당연히 막대한 규모의 철강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. 한편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시장 규모가 기대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언급한 기사들도 있는데,
오히려 재밌는 거는요. 외교 기조가 달라지면 우리나라 관점이죠. 너무 친미만 들었잖아요. 러시아랑 막 절교 막 단절했는데 오히려 러시아 재건 시장도 봐야 되는 거 아닌가까지 감안하면 생각보다 엄청난 규모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. 그래서 글로벌 전방 산업의 철강제 수요가 어디서 가장 많이 들어가냐라고 보니까 건설 인프라입니다. 기계 장비도 들어가지만 조선업 막대한 양의 배 수주를 했는데 엄청난 철강석이 필요하잖아요. 두 번째 건설 인프라 52% 막대합니다. 철강업은 진짜 필수적인 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.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제가 코덱스 철강하고 타이거 200 철강 소재 말씀드렸잖아요. 이 파랑색과 보라색입니다. 10년 전 주가 수준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죠. 폭락했어요. 근데 얘가 재밌는 게 배당 안 하지도 않아요. 시가 배당률이 연 1.6에서 2% 정도 줍니다. 이 두 개가. 아마 얘가 1.6이고 타이거 200 철강 소재가 2% 정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. 시중금리가 지금 3%가 안 됩니다. 그러면 어느 정도 배당으로 버티면서 제가 볼 때는 주가 상승도 노려볼 수 있는 어떤 철강업의 수준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. ETF로 사면 개별 종목, 주식별로 회사가 잘못되는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잖아요. 분산이 돼 있으니까. 그리고 또 제가 발리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런 철강업을 하는 회사들한테 철강석을 공급하는 회사잖아요. 이 발리나 뭐 BHP 빌리튼이나 뭐 리오틴토나 많죠. 그런 회사들 중에서 발리는 배당률도 심지어 8%가 넘는다니까요. 지금도. 이런 관점에서 저는 조금 사모아 보는 게 괜찮은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어떻게 보면 폭락장에 힘들고 고생 많으시지만 좀 희망적인 좀 소식을 말씀드리고자 한상희 위원님 리포트에 되게 감사 말씀도 드리고 오늘 영상을 좀 찍어보게 됐네요. 주기적으로 모니터를 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